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힘차게 나가다가 그렇죠.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으니까 좀 하락을 했고 뭐 그 소식을 전해서 그런지 우리 시장은 사실은 어저께 좀 후퇴를 하고 오늘 뭐 조금 반등해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 다시 또 약세 내지는 또 코스닥은 그냥 뭐 약간의 강보합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오늘 시장은 사실 특징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지목해오고 관심을 뒀던 언택 관련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바이오 이런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종목이 압축되기 시작했다. 뭐 누가 봐도 오늘은 카카오의 날이었습니다. 카카오가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 가벼운 주식이 이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개인들은 뭐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SDI, LG화학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카카오만 개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너무 세게 치니까 이게 좀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파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생각에서 일부 좀 파셨다면 뭐 아주 잘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시장이 좀 휴직이라고 그럴까요? 숨고르기에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또 국무총리가 또 그 고속도로 지하로 판다 그래가지고 또 관련된 건설 관련된 것도 좀 오랜만에 움직였고 또 뭐 5G 관련도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의 화해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13일 날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대국민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좀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농약 관련 이런 것도 조금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말씀드리면서 대북 관련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이랑 마주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건 말건 어쨌든 간 그렇게 되면 대북 관련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아시지만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 요새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JYP의 새로운 걸그룹, 신인 걸그룹 니쥬 이름이 니쥬랍니다. 근데 이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시즌은 우선 영업실적이 좋아요. 영업실적이 좋고 두 번째는 이 미국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다시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니까 미국 전체 국민 중에 1%가 이제 넘어가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대단한 거죠. 100명 중에 1명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간 이게 미국이라서 우리랑 괜찮게 얘기하지만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잡히지 않고 하면 좀 문제예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수출 지향적인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간 미국도
뭐 신약,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 금년 내에 뭔가 좀 가시적인 의학 쪽에서 뭐 그런 거를 좀 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이미 그 시장을 선도해 오던 그 메인 그 리딩 컴퍼니 종목들이 앞서가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대장주들이 지금 이제 좀 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좀 가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숨고르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래요. 이걸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사셔도 다시 올 연말까지의 특별하게 다른 것들이 갈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최대 악재는 뭐냐?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동성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이 바로 이 시장의 최대의 악재로 부각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유동성이 없으면 유동성이 지금같이 폭발력 있게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좀 조정답게 조정받게 내밀어 두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하루도 못 참는 거예요. 조금 밀리면 그냥 바로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뭘 느끼게 하냐면 시장을 그 하락에 대한 거를 되게 둔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와요 이런 거예요. 늑대가 와요. 그래서 좀 밀려서 또 들어오고 좀 밀려서 또 들어오고 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뭐 그렇게 밀리는 데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안 밀리면 좋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이건 간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가격하고 편차가 줄여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속 그게 이렇게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시장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최대의 적은 어이없게 유동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유동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또 뭐 부동산처럼 뭐 얼마는 못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상위 10개 종목을 살려면 이게 무슨 허가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있는 유동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한국판 뉴딜이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잠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그러면서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가던 이 리딩 컴퍼니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빠져도 조정을 봐줘도 지수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거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게 순환매 형태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 그닥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쪽에 움직여서 거기서 뭔가 수익 창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서 물려버리면 이건 좀 이제 나쁜 예인데 이렇게 물려버리면 그럼 문제 이게 좀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꾸 이렇게 침잠해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있다면 전 이런 겁니다. 뭐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관련된 거 좀 사서 그거 움직이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롱텀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롱텀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아직 그 인제 발표하니까 뭐 제대로 가닥을 못 잡았어요. 이제 급하니까 우선 빨리빨리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옥석이 좀 가려지겠죠. 그렇지만 워낙 큰 자금을 투입될 계획이고 워낙 큰 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관련주들을 그거는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도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것들도 좀 찾아봐서 뭐 지금 뭐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뭐가 진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왔던 모든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고 13일날 발표를 한다니까 13일날 발표 뒤에는 한 차례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한국판 뉴딜 쪽에 그렇다면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종목 뽑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차라리 뭐 포인트는 5포인트 조금 코스피 밀렸지만 제 생각엔 선도주들은 그래도 제법 조정답게 조정을 했어요. 조금 좀 더 받으면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고 어쨌든간 지수상으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재매수를 들어가려면 지수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떨어져야 그래야 시장이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동성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의 적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 아니에요. 그 동지일 수도 있고 또 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 투자가가 우리의 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기 빼고 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상황으로 시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저는 오늘 조정은 뭐 좋다 이 정도 조정은 근데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두고 보시자고요.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그래서 13일날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조금 땡겨다 쓸 것 같은데 그랬다가 13일날 발표되고 한번 또 정리해서 옥석으로 분리해서 아닌 것들은 다시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또 어제 제가 오랜만에 뭐 중소형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거 꼭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 눈에 드렸고 좀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이랬는데 뭐 오른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이게 내일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종목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중소형주도 앞으로 그냥 간헐적으로 제가 그런 거 보일 때마다 그냥 그 중소형주도 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 전략은 뭐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어떤 형태를 띄어갈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